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LVGL 4편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지금 LVGL에서 쓸 수 있는 위젯 아직 끝이 안 났거든요. 계속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위젯은 2, 3편 해가지고 살펴본 것 같고요. 지금 남아있는 위젯은 가만 살펴보면 약간 좀 복잡하게 생긴 거, 고난이도의 위젯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요것도 하다보면 방법이 나오겠죠. 일단은 생김새가 어떻는지, 어떻게 얘를 쓸 수 있겠는지, 그런 거 중점으로 해가지고 오늘 한번 싹 알아보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쓰는 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간만 보는 거죠. 이렇게 타타타 이렇게 빠르게 다다다다닥 이렇게 치면서 어떻게 얘가 어떻게 쓰는 거고 어떤 모양이고 요 정도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연결은 바로 해놓고 갈 거니까요. 이거 ESP32하고 ILI9341 지금 시연하고 있는 ILI9341 연결은 제 그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 연결하시면 되겠고, 가변 저항하고 버튼 두 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버튼 어제 잘 안 눌러지던데, 하여간 이 버튼 두 개하고 가변 저항 연결도 그 2편하고 3편에서 계속 똑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직전편을 참고하시되 제가 나중에 쓰게 된다면 다시 연결 방법을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슬라이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남아있는 게 자, 다시 이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녹색깔 딱지가 달라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미 한 거, 2편하고 3편 중에 어딘가에서 한 거를 말하는 거고, 빨간색 딱지가 붙은 거는 자카툴에서 아직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카툴이라는 거는 얘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편하게 UI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카툴에서 그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위젯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데, 위젯의 그 자카툴에 없는 항목, 그러니까 이거는 자카툴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으로 코딩을 해가지고 구현을 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뒤로 둔다고 했어요. 나중에 할 겁니다. 그리고 오렌지 색깔 딱지가 간혹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도 몇 개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입력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터치가 가능해야 돼요. 지금 1편부터 4편까지는 터치가 안 되는 LCD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녹한다의 그 카테고리, LVGL 카테고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CD가 지금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어요. 터치가 안 되는 거랑 터치가 되는 부류가 두 개가 있는데, 터치가 안 되는 부류 중에 하나가 지금 얘입니다. ILI 9341. 근데 터치가 되는 ILI 9341도 여기 있어요. 이거 생긴 거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칩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터치가 되고 얘는 터치가 안 되는 애입니다. ILI 9341. 그리고 터치가 안 되는 LCD 중에 동그란 LCD 요거였죠. GC9A01이라는 동그란 LCD가 두 개가 있었어요. 이거는 어차피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눌러가지고 제어하겠다 이런 거 자체가 애초에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일 비싼 거라고 했죠. 얘 정확한 이름이 뭐였더라? STT 뭐든가? 여기 있네요. ST7796이라는 이름의 요거는 조금 비싼 겁니다. 나중에 이것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감압식 터치. 이거는 정전 용량식입니다. 정전식.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요거예요. 터치가 안 되는 LCD이기 때문에 버튼 같은 게 여기 떠 있다 하더라도 눌러가지고 버튼 입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터치가 되는 LCD에 가가지고 여기 보면 키보드 이런 것도 있잖아요. 키보드 뭡니까? 스마트폰의 키패드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얘를 아마 열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스마트폰에 키보드 나오는 것처럼 요런 조그마한 화면에 ESC 뭐 A, B, C, D 뭐 숫자 여기 이렇게 있고 스페이스바 있고 뭐 한영 전환 뭐 엔터키 뭐 이렇게 생긴 키패드 있잖아요. 이게 LCD 화면상에 입력 인터페이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나오면 뭐합니까? 터치가 안 되는데 나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은 별도로 알아본다라는 측면에서 오렌지 색깔 딱지를 제가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편에서 하는 내용은 노란 색깔 딱지를 여기다가 한 거를 붙여줄 겁니다. 요거처럼 오늘 한 거는 노란 색깔 딱지를 붙이고 완료된 거는 녹색 딱지로 변환되면서 이제 4편에서 할 거는 4편에 노란색 딱지를 붙이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출발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자, 희수님 반갑습니다. 금메달로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모든님 반갑습니다. 은메달로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동메달 3등으로 오셨습니다. 짝짝짝짝짝. 이어서 명석이님 반갑습니다. 춘택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게 뭔지 우리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텍스트 에어리어는 HTML 그 웹 프로그래밍에도 텍스트 에어리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거 아시는 분들은 인지하기가 좋을 텐데 기본적인 쓰임새 자체가 텍스트 박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LVGL에도 이거 있나? 잠시만요. 인포 필드가 있나 모르겠네요. 아, 인포 필드는 따로 없네요. 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거를 겸하겠구나. 하여간 텍스트 박스라고 생긴 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에어리어. 대충 얘는 그러니까 텍스트 박스는 어떤 측면이냐면 뭔가 문자열이 입력이 되는 공간입니다. 여기다가 딱 커서를 두고 키보드로 타이핑 해가지고 뭔가 입력하는 입력 공간을 말하는 건데요. 싱글 라인입니다. 싱글. 한 줄로 쫙 적을 수 있는 거를 텍스트 박스라 그러고, 근데 C샵에서는 텍스트 박스가 멀티라인으로 가능하긴 한데 멀티라인으로 가능한 텍스트 박스가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얘는 여러 줄로 쓰는 텍스트 박스 입력창이고 얘는 한 줄로 쓰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얘를 이것처럼 확장해가지고 쓸 수도 있긴 한데 LVGL에서는 얘 자체가 없네요. 그러니까 텍스트 에어리어가 곧 얘라고 보면 되겠죠. 텍스트 에어리어를 한 줄로 쓰면 텍스트 박스 아닙니까? 그래서 저 LVGL에는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뭔가 여기다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근데 우리는 이걸 로고 창처럼 쓰면 되겠죠. 요 LCD 화면에다가 LCD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텍스트 에어리어를 이렇게 딱 두고 여기다가 뭐 리눅스 같은 거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 부팅하면 처음에 그 다다다다다다 뜨는 거 있잖아요. 막 줄로 이렇게 쫙 나오는 거, 이렇게 스크롤이 되면서 쫙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은 우리는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겠네요. 자, 버튼 1번을 누른다. 그럼 여기에 버튼 1번이 눌려졌다. 버튼 1 프레스드 이렇게 나오고 딱 누르면 버튼 2 프레스드. 한 번 더 1번 누르면 1번 프레스드. 이게 로고창처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재미가 있을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이 텍스트 에어리어의 설명 페이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도 모릅니다. 애드 텍스트. 애드 텍스트라고 하면 글자를 쏙쏙쏙쏙 집어넣을 수 있나 보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 캐릭터 셋에 대한 어떤 얘기 같고요. 마루오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셋 텍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쓸만한 함수는 보니까 이거하고 요거하고 플레이스 홀더하고 딜리트 쪽은 사실 뭐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무브 커서. 이 생각보다 좀 복잡한 친구네요. 사용 예시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요거 있는 게 아마 저 키보드일 건데요. 키패드.
요런 거 이제 입력하면 요렇게 입력한 게 여기 들어가는 요런 화면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요 코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숫자 누르는 거 얘가 뭔지 대충 보면 그 느낌이 나오잖아요. 뭐 좀 복잡하네요, 그죠? 아, 이거는 저 키패드가 아니라 버튼 매트릭스네요. 제가 여기 버튼 매트릭스라고 일단 빨간 딱지 붙여놓은 게 있는데 자카툴에서 지원 안 하는 거 버튼 여러 개를 그룹핑 시켜가지고 버튼 매트릭스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게 사용이 됐네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어렵겠네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키패드예요. 키보드. 요렇게 입력하면 요렇게 들어가는 거. 그러면 얘는 결국 키보드 없이는 쓸 수 없는 그런 그 예시들밖에 없네요. 그럼 이거 여기 있는 예시 우리 그 팔로우 하지 말고 독자적인 방법을 제가 한번 구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오드님 제가 인사를 드렸던가요? 마루오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쓸 수 있는 함수가 제가 봤을 때는 요겁니다. 자 일단 예제 1번 그 설명부터 한번 적어놔보죠. 자 예제 1번 버튼 1을 누르면 텍스트 에어리어에 btn1 프레스드라고 출력하고 버튼 2를 누르면 텍스트 에어리어에 btn2 프레스드라고 출력되도록 하시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어떤 함수가 제가 봤을 때는 요거랑 요거 두 개 있네요. 이미 여기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녹한다는 친절하니까 또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지금 이거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append예요. 그러니까 append 기존에 있던 내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함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기존에 있던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출력할 내용을 삽입하는 함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위에 걸로 하게 되면 여기에 내가 입력할 문자열이 되겠죠. 문자열 이 문자열이라고 된 게 원래 텍스트 에어리어 안에 있던 거를 그대로 두고 뒤쪽에 탁 달라붙는 걸 말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원래 있던 게 다 클리어 되면서 여기 있는 이 문자열만 단독으로 딱 입력이 되는 그런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텍스트 에어리어 이름 텍스트 에어리어 이름이 여기 들어가고요. 혹시나 헷갈릴까봐 쌍따옴표를 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쓸만한 함수가 뭔가 좀 살펴보죠. 플레이스 홀더라고 된 거 요거는요. 이거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요런 거예요. 실제 데이터는 아닌데 그 컴포넌트 위에 떠 있는 거. 자,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로그인하는 공간일 때, 자, 여기에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아이디를 입력을 하려고 마우스로 딱 누르잖아요? 그럼 이 아이디라고 적혀 있는 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여기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는 아닌데, 이 입력한이 뭐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그 모양 측면에서 위에 떠 있는 문자열, 그게 플레이스홀더입니다. 패스워드도 여기 내가 지금 뭔가 입력을 할 거잖아요. 딱 누르면 요게 없어지면서 입력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 나옵니다. 입력하게 되면 별 모양으로 이렇게 패스워드는 이렇게 막 나오겠죠. 그리고 패스워드 다시 입력, 패스워드 다시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는 칸에다가 또 딱 누르면 또 싹 사라지면서 입력칸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플레이스홀더라니까요. 요것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근데 지금 하는 예제에서는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 일단 저 메모만 해두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거 텍스트 에어리어 이름
그리고 플레이스 홀더 텍스트. 아니 뭐라고 써놓지? 텍스트 에어리어에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부분. 약간 이렇게만 해두겠습니다. 다음 딜리트 하는 쪽은 뭐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요거 커서 이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set cursor pose. You can step. cursor right. 얘는 어디다, 그러니까 이거 서커서라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런 작업을 하려는 거 말할 것 같은데, 멀티라인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텍스트가 A, B, C, D, E, F가 있고요. 1, 2, 3, 4, 5, 6, 7이 있고, 또 소문자로 A, B, C, D, E, F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1, 2, 3, 4에 여기다가 뭔가 글자를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 저 메모장에서 마우스로 이 부분에다가 딱 클릭하면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하죠?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다다다다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8이라고 입력을 했다면 여기에 8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서 4, 5, 6, 7이 이렇게 이쪽으로 한 칸 샥 시프트가 되죠. 하나 더 입력하면 4, 5, 6, 7은 또 시프트 되면서 요 사이에 인설트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마우스로 찍은 요 지점을 커서라고 부르죠. 커서. 그러니까 요 지점을 어디다가 할지를 결정하는 함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이 숫자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네요. before the first character. 요거는 지금 뭐 딱히 필요한 기능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우리 요런 입력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뭔가 산업용으로 제어하는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럼 지금 저기 있는 모타에다가 속도를 입력을 할 겁니다. 255라고 입력을 하면 그 모터가 하여간 뭐 255의 속도로 돌아가게 될 건데 255라고 쓸 거를 잘못해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1, 2, 3이라고 지금 써야 되는데 제가 1, 3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1하고 3 사이에다가 커서를 두고 2라고 이렇게 써도 되긴 하지만 이래 써도 되지만 그냥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1, 2, 3이라고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 3이라고 잘못 썼으면 지우고 2, 3이라고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커서라는 거를 굳이 제가 저기다가 커서를 두고 입력할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위젯을 보니까요. 나중에 터치가 된다면 내가 입력을 원하는 위치에다가 터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set cursor라고 된 이 함수는 그다지 쓸모가 있는 함수는 아닌 것 같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조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원라인 모드라는 게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저 일종의 싱글 라인으로 쓰겠다 그 말인 거죠. 한 줄로 무조건 텍스트 에어리어가 기본 디폴트가 멀티라인인데 이거는 한 줄로 쓰겠다. 요거는 아마 작가 툴에서도 설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작가 툴에 가서 텍스트 에어리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잡아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플레이스 홀더라고 이미 나오네요. 여기 있죠, 그죠? 플레이스 홀더. 요게 플레이스 홀더인데 여기다가 this is 녹한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this is 녹한다라는 게 여기 나오는데 시뮬레이션 해보면 this is 녹한다라는 건 데이터가 아니에요. 마우스 클릭해보면 뭐냐 왜 입력이 안 되냐. 실제 입력은 안 되네요. 작가 툴에서 실제 입력은 안 되네요. 여기 원라인 모드, 패스워드 모드라고 여기 체크하는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우리가 코드에서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쓸 기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워드 모드 선택하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별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기능들은
자카 툴에서 충분히 그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니까 제가 딱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는 없네요.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는 이게 답니다. 그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잠시만, 원라인 모드 풀었는데 왜 사이즈 밑에 이거 조절하는 게 없어졌죠? 버그가 조금 있네요. 자, 지우고 다시. 좀 전에 이게 없어졌죠? 요거 밑에 이거 사이즈 조절하는 거. 자, 그럼 요렇게 적당하게 크기를 벌려놓고 일단 ESP32한테 바로 코드도 작성을 하면서 할까? 자, UI 파일 그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자카툴에서 익스포트 했고, 그러면 익스포트 된 거는 제가 제 컴퓨터의 어떤 특정한 경로에다가 여기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요거 이제 VS 코드 쪽으로 잡아 넣겠습니다. 소스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지우고 쓰레기통에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 안에다가 잡아 넣으면 되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코드로 가가지고 버튼 입력하면 뭔가 제어된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자, 전역으로 샵 define 버튼 1은 현재 18번 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연결 상태에 대해서. 지금 버튼 2개하고 그 테스트를 위해서 버튼 2개하고 가변정 1개가 ESP32에 이미 연결이 되어 있어요. ESP32하고 디스플레이 간의 연결은 이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슬라이드에 이쪽이 LCD 그 표기된 이 핀이고 ESP32에 연결해야 될 핀 번호입니다. 여기다가 하나씩 꽂으면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1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딱 연결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변장하고 버튼은 여기 40번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가변 저항과 버튼 2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이 18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이 19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게 코드를 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버튼 2개는 인풋 풀업 셋업에 가서 시리얼 비긴 다음에 셋업 부분에 핀 모드 버튼 1이 연결된 핀에 인풋 풀업 하겠다. 그럼 ESP32의 내부 저항을 사용하는 방식이니까 그 버튼 연결할 적에 풀업 저항을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루프에서 코드 쓰면 되죠.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버튼 1을 누르면 텍스트 에어리어에 btn1 pressed 라고 출력한다. 그리고 버튼 2를 누르면 텍스트 에어리어에 btn2 pressed 라고 출력한다. 그럼 버튼 1을 눌렀다, 버튼 1을 눌렀다, 버튼 2를 눌렀다. 인식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if digital read btn1 버튼 1의 디지털 신호를 읽어라 이 말이라 했고 그 결과가 low라면 버튼이 눌려진 거예요. 왜냐? 풀업 방식으로 현재 연결이 됐기 때문에 풀업 방식에서는 버튼을 누르면 low, 안 누르면 high 신호가 나오도록 그렇게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딜레이 300이라는 걸 걸어줄 건데요. 요거는 제가 2편하고 3편에서 열심히 설명했으니까요. 채터링 방지를 위한 초보 코드. 나중에 고급 코드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큼이 기본 골격이 되겠죠. 버튼 1번, 버튼 2번, btn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에 출력한다, 뭐뭐 하면까지 끝났잖아요. 버튼 1을 눌렀다까지가 여기 된 거고, then 텍스트 에어리어에
에어리어에 이 문자열을 출력한다라고 써야 되니까 여기 우리가 메모해 놓은 함수를 쓰겠습니다. append 하도록 하죠. append 이 기능 쓰면 되겠네요. 딱 잡아 넣되. 그럼 텍스트 에어리어의 이름이 지금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 방금 자카 툴에서 그 코드 넣었잖아요. UI.c에 가보시면 텍스트 에어리어 2번이라고 만들어졌네. 뭐 상관없죠. 텍스트 에어리어 2번 이게 지금 제가 자카 툴에서 생성해낸 텍스트 에어리어의 이름이에요. 선택하고 요 가서 이렇게 잡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출력할 문자열은 btn1 pressed. 이거는 btn2 pressed. 이래 안 끝났죠. 근데 이게 계행이 이루어지냐 모르겠네요. 자동으로 그 엔터가 자동으로 쳐지는지 그런 설명도 왠지 있을 것 같은데. add 커서 보지. 아마 엔터는 자동으로 안 쳐질 거니까 결과를 보고 그 계행 문자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코드는 다 되었죠? ESP32를 딱 꽂으면 어제 마지막으로 했던 예제가 여기 나오겠죠? 요거 이거 어제 마지막에 롤러 만들었던 예제가 여기 들어있죠? 잡아 넣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 버튼 1번 버튼이 좀 잘 안 눌러지는 상태라 가지고요. 이거를 바꿀까? 자,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 떠 있는 거 보이나요? 근데 내가 플레이스 홀더 바꾸지 않았었나? 지웠다가 다시 했구나. 자, 그럼 이게 텍스트 에어리어예요. 자, 멋있게 생겼죠? 그럼 버튼 2번 이거 누르면 버튼이 프레스드라고 여기 나왔죠?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엔터가 안 쳐지고 뒤에 이렇게 줄줄이 달라붙는 거 보이죠? 지금 버튼 1번은 좀 접촉이 잘 안 되는 상태니까요. 버튼 2번 가지고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이거 한 줄로 쭉 이렇게 적히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 딱 눌렀을 때 뒤쪽에 엔터 계행 문자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하죠. 그게 LVGL에서 인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엔터를 쳐라라는 계행 문자는 라인 피더입니다. 라인 피더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쓰자면 역/n 이렇게 쓰죠. 역/n. 과연 될까요? 자, 이거는 지금 상상입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 밖에 글자가 출력됐을 때 스크롤도 자동으로 표현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것저것 한번 테스트 해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도 LVGL의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걸 지금 처음 작동시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쓰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같이 이렇게 해보면서 성장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누르면 됐죠? 이제 계행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거 로고 창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딴 하는데 그러면 여기 끝 지점까지 갔을 때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스크롤이 자동으로 생기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네요. 좋네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터치가 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커서라는 개념이 그건가? 몰라.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
자, 이제 버튼 1번은 잘 안 눌러지는데 제가 억지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BTN1 프레스도 나오죠? BTN2 프레스드. 예제 1번입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간단하죠? 얼마나 쉽습니까? 자, 주요 코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업에 그 핀모드 해줘야 되는 거 까먹으면 안 되고요. 어차피 제가 코드도 저장을 하긴 할 거지만 그래도 직접 한번 이렇게 타이핑 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 복붙을 하기보다는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해봐야 돼요. 내가 직접 해봐야 그게 경험치가 쌓이는 거지. 계속 이렇게 복붙만 하면 그 복붙할 당시에는 뭔가 자기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돌아서면 또 생각이 안 납니다. 타이핑 하다가 오타가 나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요. 자, 이거젠플 1의 메인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 압축 UI 파일 압축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 압축 파일하고 메인 코드를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릴 테니 잘 모르겠으면 한번 참고해 보시고 웬만하면 직접 한번 타이핑 해 보시고 이제 다음 위젯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텍스트 에어리어는 나중에 터치가 될 적에 남아있는 고급 기능들 다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대충 저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텍스트 에어리어 끝났죠? 자, 그 다음은 캘린더를 한번 볼 건데요. 캘린더 얘도 딱히 그냥 보여주기만 할 뿐 이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날짜가 왜 이렇게 돼 있냐? 이거는 버튼 눌러가지고 연도를 바꾸든지 날짜를 월을 바꾸든지 이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하여간 캘린더라는 거를 LVGL로 생성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고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거는 가만 생각해 본 건데 오늘 날짜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겠죠.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를 한번 쓸만한 거를 주워 와 보도록 하죠. 캘린더 데이트 t가 캘린더 set today라는 게 있네요. 그죠? 그럼 요거에 current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되나 보네요. 일단 메모해두고 그럼 여기서 year는 month 1부터 12까지 day는 1부터 30일까지 우리 2024년 5월 14, 5, 14, 2024, 5, 14 쓰면 이제 오늘 today가 되는 거겠죠. shown date, 캘린더 set shown data. shown data가 뭘까요? current date, shown date, highlighted day. highlighted day. 이건 또 뭘까요? name of day. 이런 것들은 Monday, Tuesday 그런 거 말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옵션인 거고 순수히 캘린더를 표현하는 거는 일단 이 부분인 것 같네요. 그럼 이 캘린더는 자카 툴에 있으니까 자카 툴에 캘린더를 잡아 넣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캘린더 있거든요. 크네. 이렇게 줄여서 가지고 이렇게 딱 넣으면 되네요. 너무 복잡한 아이디입니다. SUS님이라고 하죠. SUS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캘린더가 여기 나왔고 오늘 날짜는 이미 여기 설정이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프로그래머블하게 바꾸려면 그 함수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2024 5월
14일 이렇게 쓰면 오늘 날짜 달력이 여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죠? 그러면 뭐 달력 이 함수 굳이 호출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지금 버튼 눌러가지고 월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5월인데 6월, 4월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면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요 함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거 말고는 뭐 없네요. 데이를 한번 바꿔볼까? 이거 어떻게 뭘 하면 재밌을까? 월을 바꾸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월을 따따따따따따 눌러가지고 그러면 현재 몇 월인지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니까 get 하는 필드를 좀 찾아내야 되겠네요. get 하는 필드가 현재 설정되어 있는 달력에 설정되어 있는 월하고 연도하고 데이가 몇인지를 읽어오는 기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봤을 때 set today라는 게 있으면 get today라는 것도 있겠죠. get BTN 매트릭스 get 있네 이거 get today 여기 있네요. LV 캘린더 get today인데 얘가 칼렌더 데이트 T라는 타입으로 받아줘 오네요. 구조체겠죠? 그리고 칼렌더 데이트 T 여기 있죠. 그죠? 스트럭트라고 돼 있죠? 필드가 year, month, day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캐치를 따다다닥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요 함수가 딱 적절하네. get today 오늘 날짜가 몇으로 지금 선택이 돼 있나 이 말이죠. 요거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요 구조체도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요거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로 가지고 와서 자, 예제 2번 버튼 1을 누르면 달력에 월이 먼스가 1씩 증가하고 버튼 2를 누르면 먼스가 1씩 감소하면서 달력이 표시되도록 하시오. 재밌겠죠? 저도 하는 방법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단 요 함수가 달력에 그 이름이 들어가면 되겠죠? 달력의 이름 자카툴에서 만든 달력의 오브젝트 이름 네임이 들어가면 되고 이게 연도 월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자, 요 함수는 LV 칼렌더 get today 여기다가 달력의 이름 그럼 요거는 날짜를 설정하는 함수고 이거는 설정되어 있는 날짜를 가져오는 함수 get set 설정해라 get 가지고 오라 이거잖아요. 그럼 문제는 이제 가지고 왔으면 날짜는 구조체 타입으로 가지고 와지더라. 그 구조체 타입이 바로 요겁니다. 바로 이 녀석.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자, LV 칼렌더 T 구조체죠. 여기에 my date equal 요렇게 쓰는 거죠. 가지고 와라. 그럼 가지고 온 결과가 여기 my date라는 이런 명의로 my date라는 명의로 이 구조체의 형식으로 가지고 와지겠죠. 그럼 실제 쓸 때는 연도 my date year 이렇게 되겠죠. year 여기다가 쓰는 게 낫겠네. 자, 연도 연도라 그러니까 좀 어감이 안 좋네. 년이 더 안 좋네. 연도 월 1 my date month my date day
요렇게 쓴다라고 지금 저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거는 여기 설명서가 다큐멘트가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퍼블릭 멤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대로 방법론을 우리가 다 얻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좀 정의를 하자면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버튼 2번을 지금 딱 눌렀습니다. 버튼 1번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먼스가 1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 증가한다는 느낌이 현재 달력에 설정되어 있는 그 먼스를 가지고 와서 1을 증가시킨 다음에 다시 셋한다. 이렇게 하면 1 증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서는 뭐 전역 변수 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잖아요. 칼렌더에 설정되어 있는 값을 빼온다 1번, 증감시킨다 2번, 증감된 값으로 세팅한다. 이게 지금 예제 2번에서 하고자 하는 가장 퍼펙트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 생각에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만약에 월을 증가시키다가 12를 넘어가면 연도가 자동으로 1 증가하는가? 자동으로 증가할까요? 저희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월을 감소시키다가 1 이하로 내려가면 연도가 자동으로 1 감소하는가? 월은 12까지 밖에 없잖아요. 13월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럼 12월인 상태에서 제가 월을 1 증가를 시켰습니다. 13이 되겠죠? 그러면 그 13이라는 값을 셋 해주게 되면 연도가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월이 1월이 되는지 아니면 뭔가 에러가 발생하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동으로 해줘야 되겠죠. 만약 자동으로 안 된다면 12월인 상태에서 1 증가가 된다면 연도도 1이 올라가야 한다. 요런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칼렌더는 이미 다 만들어 놨고 UI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그 바깥치기를 잘해야 되죠. 요만큼을 쓰레기통에 딱 집어넣고 요거를 참 쓰레기통 가는 것도 느리네. 딱 다시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UI.c에 가보면 그 UI 캘린더 1이라는 게 나와있죠. 가지고 가서 자 일단 여기에 자 일단 메모만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해두고 그럼 이제 버튼 누르면 뭐 할래 부분에 요런 함수들을 쓰면 되겠죠. 그럼 현재 요거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달력의 이름은 UI 캘린더 1. 현재 UI 캘린더 1에서 왜 빨간색이죠? 이거 빼먹었네요. 자, 요거 맞죠? 아니야. 얘 좀 자동 완성 수정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얘는 한 개만 선언해 놓으면 되는 건가? 저도 사용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잠시만요. 콘스트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죠.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 됐죠. 그러니까 콘스탄트 타입으로 하여간 자 방법을 제가 나중에 코드로 남겨드릴 테니까 되는 방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마이데이트를 둘 다 가지고 온 상태죠.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은 버튼 1을 누르면 월을 1씩 증가시킨다가 될 거고 얘는
months를 월을 일씩 감소시킨다가 들어갈 거니까 어차피 입력해주는 것도 입력해주는 거는 따로 입력해주는 거구나. 자 그럼 여기서 자 int month 부분만 빼오겠습니다. 자 month는 my date라는 구조체 안에 month 있죠. 요 값이 이 자동으로 이걸로 바뀌네. 좋네요. 자 요 값이 월이죠. 빼옵니다. 그리고 월을 1 증가시키면 되죠. 플러스 하고 그리고 나서 칼렌더에게 다시 잡아 넣어 줄 겁니다. 그럼 잡아 넣어 주는 함수는 set 이거였죠. 그럼 set 할 때는 UI 칼렌더 1에 UI 칼렌더 1이 원래 가지고 있던 year day는 그대로 두고 month 부분만 이거 지금 플러스 한 걸로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간단하죠? 그럼 얘도 요만큼 가지고 오는데 한 개 빼가지고 요렇게 집어넣는다. 그러면 버튼 1을 누르면 월이 1 올라갈 거고 버튼 2를 누르면 월이 1씩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을 넘기면 어떻게 될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LVGL이 얼마나 똑똑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녹한다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달력 예쁘죠? 이렇게 얼마나 멋있는 달력이 이렇게 나옵니까? 자, 그럼 지금 이건 터치를 눌러가지고 바꿀 수 없으니 버튼 1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 메이 5월이니까 쭌 돼야 되겠지. 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여기 보여지는 거하고 현재 그러니까 이 현재 오늘이 며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각 박스 이걸 말하는 것 같네요. 요 네모를 지금 어디다가 입력을 해주면 될까 그걸 말하는 거고 생각 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어떤 페이지를 보여줄 건가 하는 부분은 다른 어떤 함수가 관리를 하나 보네요. 그게 요 showed date 이건가 보네요. 저 어디를 지금 보여주면 되는 것이냐. 둘 다 그러면 바뀌어야 되겠네요. 둘 다. 그럼 이 함수도 결국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함정이 있었네요. 자, 여기 shown data라는 게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럼 얘는 여기 적어둘게요. 이거 현재 날짜를 설정하는 거고 저 위에 거는 좀 차이가 있네요. 자, 요거는 이어하고 month만 입력을 하네요. 자, 연도, 월. 굉장히 중요한 함수네요. 이거는 현재 달력에 몇 월을 보여주는지를 설정하는 함수. 그러니까 요 함수가 먼저 호출이 된 다음에 현재 today를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네모가 거기에 이렇게 딱 쳐지게 되겠죠. day가 가지고 와서 자, 그럼 지금 연도를 바꾸는 거니까 요거 두 개 다 호출돼야 되겠네요. 연도와 month. 왜? 요 콤마가 없네요. 자, 콤마. 요런 함수는 없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왜 없다고 그러지?
여기 오타가 나 있네. 나 그대로 복구됐는데 왜 그렇죠? 여기 저기 LVGL 매뉴얼에 오타 났네요. 이거 보시면 이게 그죠? 오타 났네. 저 함수 이름이 이거였습니다. 요거. 녹한다가 찾아냈습니다. 자, 됐죠?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갑자기 조금 덥네요. 저 선풍기 켜고 하겠습니다. 피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뭔가 반짝반짝한 게 있네요. 피리님께서 병중의 짱 병장으로 진급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녹한다에 열렬한 박수 부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요게 이제 LVGL 달력이고, 이제 요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월이 올라가야 되겠죠? 됐죠? 준 바뀌었잖아요. 준 14, 줄라이 14, 어거스트 14, 10월, 11월. 그럼 이게 2024년도의 끝 지점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먼스를 1 올렸을 때 2025년으로 넘어갈지 안 올라갈지. 안 되네요. 뭔가 오류가 난 그런 느낌이 나죠. 이거 방금 뭔가 일어났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수동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제뉴얼이 안 되네요. LVGL이 그만큼 똑똑하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저 코드를 우리가 직접 넣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자, 만약에 1 딱 증가시키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먼스를 1 증가하고 보니 13이 되었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연도를, 그러니까 이어를 1 증가하고 먼스를 1로 바꿔준다. 요런 나름대로의 메커니즘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죠. 그럼 여기서 연도도 빼오겠습니다. 이어도 딱 가지고 와서, 자, 만약에 먼스가 13이 됐다. 올려가지고 이제 13이 딱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먼스는 1이 되고 이어는 하나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어는 무제한이죠. 무제한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대로 두면 되겠고, 그러면 먼스는 저기 들어가면 되고 이어가 이제 요 자리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구조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변화시킨 값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 반대쪽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1을 딱 빼고 봤더니 먼스가 0이 되었네. 1월에서 1을 빼가지고 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연도를 1 빼고 먼스는 12가 된다. 맞죠? 먼스는 12 진법이니까 1에서 0월이라는 건 없으니까 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되 연도가 하나 빠져야 된다. if 먼스가 0이네. 자, 그러면 똑같이 위에 연도를 변수로 딱 빼고 이어가 하나 여기서 딱 빠지고, 먼스부터 하죠.
months가 12가 딱 되고 year는 하나 빠지면 된다. 그리고 그게 여기 그대로 반영이 되면 되죠. 다 됐죠? 수정 작업 끝났습니다. 업로드 해가지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작동이 되겠는지 보고 캘린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터치 될 때 그때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직접 달력을 이 모양으로 만들려면 진짜 피똥 쌉니다. 만들기 쉽지 않아요. 자, 지금 코드 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업로드. 자, 이제 한번 넘겨보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서 이제 누르면 2025년 제니월이로 가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이제 빼서 나가면 2024년 갔다가 제니월이가 되면 여기서는 2023년도 디셈버로 가겠죠. 디셈버. 됐죠? 아, 달력은 이 정도 느낌으로 쓰면 되겠다. 쇼운드 하고 나우하고 그 뭔가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 now라고 하는 거는 요 네모 박스가 지금 어디 쳐질 건가, 그걸 말하는 거였고, 여기 사용자 눈에 보여지는 거는 showned, 뭐 set showned 거기다가 설정을 해줘야 이게 보여지더라. 됐죠? 예제 2번이었습니다. 좀 어렵네요. 얘는 살짝 고난이도인 것 같았으나 그래도 녹한다에게는 별로 고난이도가 아닌 걸로. 됐고, 주요 코드. 하고, 아, 이쪽 길어서 저 다 들어가려나 모르겠네요. 상당히 기네. 나눠야 되겠다. 아, 이제 좀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좀 공간 낭비가 있지만 이 뭐 슬라이드 널널하게 쓰면 되니까. 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널널하게 이렇게 쓰면 되죠. 아, 여기 너무 저 공간 낭비가 심한데. 어, 자, 요렇게 합의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 (2번) 그리고 UI 저장. 다 됐다. 이제 예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조금 힘들어하네요. 여러 가지 툴을 막 동시다발적으로 쓰다 보니까 컴퓨터가 버벅거리는 게 느껴집니다. 자, 방금 캘린더라는 거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는 그 그래프를 그리는 그 요소 아니겠습니까? 아, 얘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얘는 가변장 가지고 그래프, 실시간 그래프를 그리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될지. 차트의 모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아,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바꾸려면 이거는 좀 어렵겠다. 이거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순서에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리즈라는 거를 두고 거의 C샵하고 그 사용 방법은 비슷한 것 같네요. 아닌가? 잠시만요. 어려운데. 코드가 벌써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add 데이터. 그래도 뭐 한번 시도해보죠. 뭐 시도해봐야 되니까. 오, 이런 것도 돼. 이런 거 하나하나 나중에 심도 있게 우리 분석해보면 되겠네요. 기능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기능이 이렇게 현란하다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하고 같거든요. 자카툴에 그 차트를 넣어놓고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차트를 사용 방법은 전혀 지금 모르겠거든요. 이 뭔 이렇게 또 복잡하게 생겼지? 자, 차트 타입은 그 라인 차트, 그 꺾은 선 그래프고, 넘버 오브 포인트. 이거는 여기 안에 점이 몇 개 있냐 그 말인 것 같네요. 20개. 20개가 기본으로 있는 걸로 한번 해보죠. 디비전 라인 카운트. 라인 카운트는 또 뭘까? 여기에 데이터 1 커런트 데이터 요거를 나중에 조작을 하면 되는 거네요. 간단하겠네. 그러니까 기본 값은 둘, 넷, 여섯, 여덟, 열. 데이터가 20개니까 여기 0이 20개가 있으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개. 그럼 다 0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그릴 적에는 이거를 이해하면 조금 활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이거 그래프 그리는 원리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C샵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한 가지 있네요. 지금 LVGL에서 차트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 차트는 그냥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요 안에 들어가는 그 차트는 뭐를 결정을 하는 것 같냐면 모양.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될 그래프의 모양이 뭐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꺾은 선 그래프냐 아닌가? 아니구나. 축에 대한 설정을 하네요. 축. X축의 그 간격이 몇이고 Y축의 간격이 몇이고 뭐 이런 것들 설정을 하는 거고 여기 안에 실제로 그려지는 그래프는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그리고 이 시리즈가 시리즈 한 개의 그래프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프 두 개가 이렇게 포개져 가지고 그린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시리즈가 두 개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꺾은 선 그래프 두 개가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 막대 그래프도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두 세트로 그려진 거. 여기 있는 거 시리즈 1, 여기 있는 거 시리즈 2. 시리즈 두 개가 있는 막대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시리즈가 한 개 있는 막대 그래프는 뭐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으면 시리즈가 두 개다. 얘 두 개는 다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카 툴에서 딱 봤을 때 지금 차트를 제가 선택을 했잖아요. 여기 커런트 데이터의 데이터 1에 뭔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제가 add 시리즈라고 선택을 하면 두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컬러를 얘는 빨간 색깔, 얘는 파란 색깔. 제 예상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맞다. 파란색은 크로마키가 들어갔구나. 자, 녹색.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개만 할 거니까 요렇게 하면 되겠고, 축에 대한 설정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가변저항 값을 저기다가 출력을 할 건데, 가변저항 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4095, 12비트 아날로그 ADC니까 맥시멈을 지금 여기 100이라고 돼 있으니 4095까지 올려줘야 되겠죠. 그거는 어디서 하겠느냐? 프라이머리 Y축, 여기 보이죠? 여기에 Y축 범위를 조정하면 되겠네요. 4095. 그럼 여기 첫 번째 축이 이렇게 바뀌고, 두 번째 축은, 세컨드 축은 표시 안 하겠습니다. 요거 하면 아마 표시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여기 딱 사라지는 거 보이죠? 오늘 처음 쓰는데 그래도 사용 방법을 잘 알고 있죠? 뭔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C샵에서 이거 사용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깨알지식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혹시나 C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C샵은 차트라는 게 있어요. 요 안에 차트 에어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차트 에어리어는 뭐냐면, 차트는 그냥 빈 껍데기예요. 요 차트 에어리어를 그룹핑하는 그냥 컨테이너 개념이에요. 차트 에어리어는 요 안에 실제 차트가 그려지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A4 용지에 그래프가 여러 개 그려져 있는 게 되는 거죠. 차트 에어리어 1, 에어리어 2, 에어리어 3, 에어리어 4가 됩니다. 그럼 차트 에어리어 이번에 내가 꺾은 선 그래프가 두 개가 들어간다. 시리즈 1, 시리즈 2 됩니다. 그럼 여기 차트 4에는 막대 그래프가 두 세트가 들어가요. 시리즈 1, 2, 3, 4. 시리즈가 총 4개가 있는 거죠. 그럼 3에는 막대 그래프 3개가 한 세트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시리즈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차트 에어리어라는 거 안에 시리즈가 들어가는데, 지금 LVGL에서는 차트 에어리어 개념이 차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일 C샵에서 말하는 차트가 한 개 벗겨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제가 예시로 한 20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놔 볼게요. 이거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지? 요거는 2000. 왜 이렇게 입력이 되지? 이 데이터 입력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네요. 요 값을 2000으로 하고, 요 값을 테스트 삼아 4095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궁금해서. 됐네요, 그죠? 요 모양으로 그려지면 되겠네. 어떻게 그릴지는 이제 제가 하기 나름이니까 같이 하면 되고. 자, 좋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트를 UI를 뱉어내겠습니다. 자, VS 코드에 잡아 넣어놓고 나서 이제 함수를 한번 찾아보죠. 저기 뭐를 바꾸면 되는지를. 지금 하는 거는요, LVGL의 모든 기능을 우리가 위젯의 모든 기능을 답습을 하는 게 아니라 자카툴에서 생성한 UI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대박킹님 반갑습니다. 주흠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그럼 여기 요거 차트가 들어간 UI 파일을 소스에 넣어주고요. 그러면 여기 아마 UI.c에 가보면 차트 1이 있겠죠. 요 안에 시리즈를, 데이터가 실제로 들어있는 시리즈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 놈을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을라나. 스크린에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면 기본 데이터가 이렇게 랄랄랄랄라 들어가는데 UI 차트 1의 시리즈 1이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야, 이거 사용 방법, 얘가 밖으로 메인 코드에서 얘를 쓸 수가 없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메인 코드에 인식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잠깐 지우고요. 그죠? undefined 됐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카 툴에서 바로 지금 차트의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네요. y array. 일단 함수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네 이거는. SSS님, 쌍화차님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내야 될 함수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수동으로 하는 게 자카투로 안 쓰는 게 이거는 더 나을 것 같은데. 업데이트 모드. 셋 업데이트. LV 차트 리플래시라는 거 이걸 일단 불러야 되고. 인데 얘를 하려면 시리즈를 알아야 되니까 일단 필요한 함수는 제가 다 찾았습니다. 이렇게 get하는 기능도 있네요. 그러면 요 함수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일단 제 필요한 함수 메모해 보죠. 요거 일단 필요할 것 같고, 요거 이제 수정된 결과로 리플래시 해줘야 되니까 요거 필요한 것 같고요. 와, 이거 제 머리 터집니다. 잘 봐두세요. 생각보다 어렵겠습니다. 요 함수 두 개 가지고 구현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반환 값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LV 차트 get x array. LV 차트 검색하는 게 빠르겠다. 포인트 카운트 엘리먼트. 배열로 그냥 뭐 설명이 좀 러프하네요. 그러면 그냥 요 코드에 적어보면 알겠지. 코드에 적어보면 알겠죠. 그럼 얘가 자동 완성해 줄 거니까. 그렇게 하려면 요거 맞다. 시리즈 그게 이 함수 못 쓰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결국 제가 여기 너무 어렵다. 자,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제에서 한번 가변 저항 값을 측정해서 라인 차트로 실시간 그래프를 그려보시오.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카 툴에서 생성한 screen.h가 있을 거예요. UI screen 1.c네요. UI screen 1.c. 얘 보면 차트에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는 시리즈가 있을 건데 이것을 메인 코드로 가져온다. 왜냐면 메인 코드에서 다른 별도의 코드로 빠져 있는 거니까 메인 코드에서는 걔가 누군지 몰라요. 그 방법은 요만큼을 가지고 와서 메인 코드에 이거 이제 여기다가 잡아놓고
그죠? 시리즈 1. 근데 얘는 여기서 지금 쓸 수가 없은 함수는 여기서 콜 되면 안 되니까 얘는 셋업에서 호출돼야 되겠네요. 자, 셋업에서 얘는 또 뭐야? UI 차트 1 시리즈 1 어레이. 얘네요, 그죠? UI 차트 1 시리즈 1 어레이. 아, 왜 여기 됐다, 그죠? 그러면 지금 메인 코드에서 UI 차트 1하고 UI 차트 1 시리즈 1하고 요 두 개를 알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인식이 둘 다 되는 거죠. 요 상태가 기본 출발점입니다. 요 모양으로 만들어 줄 것. 자세한 설명은 영상 보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슬라이드에는 나중에 주요 코드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민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설명을 보면 자 그리고 2번 너무 어렵다. 자, 지금 여기서 가져온 시리즈에서 데이터를 바꾼 다음에 리프레시 해준다. 이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절차인데요. 그러니까 그때 데이터를 바꾸는 방법은 아까 위에 나와 있었죠. 포인터 타입이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된 거 여기 있죠. 요런 모양으로 자, 제가 여기 나름대로 설명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만약 가져온 시리즈의 이름이 이거라면 시리즈의 0에 100, 1에 200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적은 다음에 차트를 리플래시를 딱 해주게 되면 이거 차트 이름이죠. 차트를 리플래시 해주게 되면 그래프가 한 세트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녀석 두 개의 이름은 알아냈고 요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닌데 요 안에 X 포인트가 별도로 있는데 이제 뭐 설명이 어떻게 된 거죠? 포인트 있네요. 포인트가 아니라 X 포인트네요. X 포인트에 0에 100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그죠? 에러 안 나죠? 예시로 들자면 이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다. 그럼 사용 방법은 이제 알아냈으니까 얘를 셋업에서 쓸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루프에서 0.1초 1초는 너무 빠를 수 있겠다. 0.3초 간격으로 가변 저항의 값을 측정해서 실시간 그래프로 출력한다. 그럼 여기서 실시간 그래프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요. 그래프가요. 윈도우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 영역이라면 지금은 모든 값이 다 0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100이라는 값이 측정이 되었다. 그럼 100이라는 값이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요소의 요 지점이 1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딱 측정된 거예요.
그 다음 루프의 0.3초 뒤에 또 하나 측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120이 측정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옆 칸으로 한 칸 이렇게 이동하고 120이라는 게 여기 입력이 돼야 되겠죠. 얘가 여기로 이동 시프트 밀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한 개 더 측정이 되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뭔가 한 개 이렇게 또 점이 하나 나와야 되겠죠. 요렇게. 그래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려져 들어오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끝 지점을 직전점으로 하나씩 싹싹싹싹 옮겨주고, 그럼 제일 처음에 있던 점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얘는 소멸되면 되는 거겠죠. 한 칸씩 다 밀고 제일 끝에 비어 있는 칸에다가 새로 들어온 칸을 인설트한다. 실시간 그래프입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해야 될 게 0.3초 간격이라는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 하는 방법은 이미 제가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잠시만, 이거 여기 왜 빨간 색깔 딱지가 붙어있지? 자, unsigned wrong. problem. 뭔가 가로 개수가 안 맞다. 그렇네요. 가로가 왜 이래? LV 차트 애드 시리즈. 뭔가 좀 이렇게 카피가 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원래 여기 뭐 있었지? 그죠? 아, 카피가 좀 덜 됐네요. 그래. 요거 안 왔죠, 요거. 이게 아니고. 요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됐죠. 빨간 줄 없어졌죠. 잠깐 여기에 전역 변수로 unsigned wrong main t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if 밀리스 빼기 main t가 300보다 크다면 0.3초죠. 메인 t에다가 밀리스를 대입하겠다. 그럼 이 조건문은 0.3초마다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할 작업이 뭐냐면 그 차트의 모든 점을 n을 n-1로 옮긴다. 자, 근데 단 n이 0일 때는 생략한다. 그러니까 루프가 1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죠. 0은 갈 데가 없으니까 1을 0으로 옮기고 2를 1로 옮기고 0은 마이너스 1로 갈 수가 없으니까 0은 그냥 그대로 두고 덮어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for int i는 1부터 출발하면 된다는 거죠. i가 그럼 끝나는 지점은 몇이냐면 지금 점의 개수가 20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이 돌아가다 보면 포인트 개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알아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시리즈에 몇 개의 점이 설정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함수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여기 있네요. 아닌데. 이거 맞나? get point count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왜 차트에 부여가 돼 있지? 시리즈에 점은 시리즈에 들어 있는 건데. 일단 생략 무시하고. 점의 개수는 다 공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작가 툴에 한번 보겠습니다. number of point. 이미 점의 개수는 차트에서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다면 요 함수가 맞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가지고 와서 또 설명 집어넣어 놨겠습니다. 차트 이름 요 하게 되면 현재 그래프의 점이 몇 개인가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만큼 돌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루프 돌기 전에 자, 인트 포인트 카운트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차트 이름이 뭐냐면 UI.c에 요거죠. UI 차트 1 점의 총 개수를 가지고 온다. 됐죠? 그러면 이 반복문이 돌아가야 될 거는 점의 개수보다 작을 때까지 돌면서 점을 하나씩 실제로 옮겨야 되죠. 요렇게. 자, 요거에 i-1에다가 i를 넣으면 되잖아요. i를 i-1에다가 넣는 거예요. 1은 0에다가 2는 1에다가 3은 2에다가 제일 마지막에 19번이 제일 끝이잖아요. 19번은 18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씩 쏙쏙쏙쏙쏙 집어넣다 보면 요거 다 끝나게 되면 0은 사라지고 제일 마지막 19는 비워진다. 맞습니까? 19에 있는 거를 18번으로 옮겼으니까 카피를 했으니까 실제 19번에 무슨 값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 값은 그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닌 거죠. 그 19번 자리에다가 19번 자리에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한다. 됐습니까? 이게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입니다. 하나씩 밀고 잡아넣는다. 그럼 가변장 값을 측정해가지고 바로 넣으면 되겠죠. 여기서 요거에 그 정확히는 19라는 숫자를 적는 것도 좀 위험하죠. 왜냐면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제일 끝 지점이 19가 아닐 거니까 전체 개수의 빼기 1번째가 제일 끝 지점이 되겠죠. 여기다가 아날로그 리드 34번 핀의 가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변장에다가 별명을 하나 주도록 하죠. 샵 디파인 포텐셜 미터 34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 34번에서 빡 읽어가지고 저 배열에다가 딱 잡아 넣어주면 되는 거죠. 됐죠?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으니 잡아 넣어서 될라나? 리플래시 해줘야죠. 리플래시 차트 리플래시 차트 이름은 UI 차트 1 박상성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코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두근두근하네요. 작동이 될지 안 될지. 상당히 지금 넘겨 짚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요. 이게 한 큐에 작동이 된다면 녹한다가 어마어마한 거고 안 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촉이 좋아야 돼요. 딱 촉이 좋아서 더듬이가 이렇게 딱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왜 차트도 안 나오지? 지금 이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트가 나오는 게 1번이니까 차트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추가했던 코드를 일단 주석을 때려놨고 뭐가 원인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것도 주석 때려놨고 여기서 일단 컨트롤 Z 해가지고 컨트롤 Z 안되네. 잠깐만. 이 상태가 맞았나? 요소 가지고 오면 되지 뭐. 그죠? 여기서 가져오겠습니다.
원래 이 상태였고 메인 코드에는 셋업에 아까 또 제가 넣어놓은 코드가 있었으니까 요것도 일단 주석 때려놨고 그래프가 튀어나오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슈퍼 깐도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마그마스톤님 제가 환영 인사를 드렸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 마그마스톤님 반갑습니다. 혹시나 제가 인사를 안 드린 분이 있다면 제가 이게 지금 이게 코딩하면서 이게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차트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제가 뭔가 잘못했다는 건데. 이 차트라는 컴포넌트를 그럼 쓰기가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뭔가 자카툴에서 그런 기능을 안 넣어놨을 리가 없는데. 차이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슬라이드 뭐 전신에 다 있는데 차트에 대한 부분이 없네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한다? 아니면 차트는 그냥 자카툴에서 만들어 놓은 자동으로 만들어 준 거 있잖아요. 그걸 메인 코드로 다 가지고 와서 써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보죠. 차이님께서 소위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가벼운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너무 한 큐에 너무 많이 나가지 말고, 자, 메인에서, 자, 요거 다시 살리고, 메인에서 데이터를 잡아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그 세팅 이제 배열하고 시리즈하고 이런 걸 물려주는 작업을 여기서 하는 거겠죠? 얘가 LV 이니트가 되기 전에 호출이 됐네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UI 이니트가 된 다음에 여기서 호출돼야 되거든요. 셋업 던 된 다음에. 제가 너무 위촉해서 호출을 했네요. 그럼 이게 그러면 어쩌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시 재도전. 과연 화면이 나올 것인가? 그래도 벽돌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일단 이거는 한번 주석을 때려놔 보겠습니다. 요거를 주석을 해놨을 때 화면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그 다음 스텝이겠죠. 그런데 화면이 나온다면 이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포인트 가지고 와서 딱히 뭐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완벽하게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완벽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차트는 사용 방법이 너무 어렵다. 나중에 밀러서 해야 되겠다. 자,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 필요한 부분 다 호출해 줬는데 차트 자체에서 바로 시리즈의 값을 가지고 오는 그런 함수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시리즈 인스턴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코드에서 바로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다. 그렇게도 찾을 수가 없겠네. 이거는 C샵이 아니니까. 이 난감하다. 그럼 그럼 얘 값을 어떻게 집어넣을 수가 있죠? 좋아. 그러면 아예 극단적인 방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만큼 그럼 지금 함수 호출 위치가 잠깐만요. UI init가 이 자카 툴에서 막 이것저것 섞어놔가지고요. 자기 딴에는 편하게 한다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것저것 막 섞어놔가지고 여기서 UI init 호출되면 스크린 init도 호출되는 거니까 얘가 실행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요 안에 알맹이를 잠시만요. 그러면 UI 차트원을 여기 있고 익스턴 돼 있으니 어쩌면 이렇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와, 어렵겠다. 사실 갑자기 좀 별로 하기가 싫어졌는데요. 자, 일단 제 나름대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얘는 지금 딱히 의미 없으니까 얘가 필요한 거거든요. 요 녀석을 ui.h로 빼겠습니다. ui.c로. 그리고 요거를 extern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대입만 해줄게요. 생성해주는 거죠. 인스턴스를. 자, 그럼 요까지 해가지고 화면에 그래프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이 작업은 필요 없겠네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된다면 제가 하는 방법을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요렇게 했을 때 차트가 지금 LCD에 나와준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안 나와준다면 이제 사용 방법이 너무 복잡하게 되는 거니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차트는 다음에 차트의 사용 방법은 to be continue. 이거 만약 된다면 차트 나왔죠? 이제 그러면 사용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ui.h에서 요 시리즈를 익스턴 했잖아요. 그러면 메인에서 요 녀석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했던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인식 가능한 상태가 됐거든요. 요 보면
익스턴 C 랄랄랄라 된 거 보이죠?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는 찾아낼 수가 없었지만 그럼 다 됐네요. 요게 작동된다면 이 코드를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와, 어렵다. 피똥 싸는 줄 알았네요. 95% 정도 작동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 리플래시라고 하는 게 여기 호출하는 게 맞는가? 그거는 좀 아리까리한데. 아! 화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리플래시가 아닌가? 환장하겠네. 이 좀 리플래시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체인지드 됐다면 호출한다. 데이터가 체인지드 된 거 맞잖아요, 지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하나 넣고 하나 빼도 되잖아요. 그러면 삭제하는 기능이 있는가 그걸 찾아보면 되겠네. 잠시만요. 새로운 국면이 열렸습니다. 아까 데이터 add하는 함수가 있었거든요. add 시리즈. 이거 아니고. 이거 뭐지? 호출해야 된다. 얘 호출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럼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런가? 요것도 한번 저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개수가 몇 개인가 뭐 이런 세세한 부분들. 오늘 안에 차트를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했으니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리즈의 X 포인트 뭐지 또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왜 아무것도 안 나오죠? 갑자기 급 텐션이 떨어져가지고 급하기가 싫어졌네요. 밀리스 빼기 메인 티가 1000보다 크다면 왜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죠? 지금 저 루프가 한 번 호출되고 나서 그 다음 호출이 안 되고 있죠. 요게 unsigned wrong main t 맞고 내가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체크해 봅시다. 이 너무 많이 그거 했다. 한 단계 한 단계. 요 함수가 지금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거든요. 요렇게 지금 값을 바꾸는 게. 왜냐하면 설명서에는 이렇게 포인트라고 된 거를 바꾸는 걸로 돼 있으니까 뭔가 시리즈 1에 자, 일부러 실패시키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빨리 끝나라 좀. 일단 이렇게 하면 1초 간격으로 20이라는 숫자가 뭐야? 1초 간격으로 20이라는 숫자가 시리얼 모니터에 딱딱딱딱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상태까지 확보를 하고 그러면 그 다음 남아있는 거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겠죠. 이 부분이.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돌아가고 있고, 그럼 이게 아니라 코드에 나 참 알 수가 없네. 이거 뭐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럼 여기서 제일 첫 번째의 초기 값을 1, 2, 3을 한번 줘놔 볼게요. 그리고 이거 1, 2, 3이고 요거 4, 5, 6을 줘놓고 여기서 그 두 개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전체 개수와 요거에 0하고 요거에 1하고 그러면 여기 1, 2, 3, 4, 5, 6이 여기 시리얼 모니터에 나와야 되겠죠? 자, 간단한 거 한다 해놓고 지금 굉장히 복잡한 걸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이니까 이참에 작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법론이라는 게 컨트롤하는 방법론이라는 걸 지금 갖춰야 되니까 어떻게 쓰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요. i-1에 i를 넣는다. 아무 문제 없고 20이고 무한루프 도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닌가 보네요. 그럼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x 값이 아니라 y 값이죠. 나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y 그래프의 y 값이 그 높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1, 2, 3, 여기서 4, 5, 6이 출력이 돼야 됩니다. 이게 확인된다면 이제 아래 코드 주소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 x를 y로 바꾸고 됐죠. 이제 다 됐네. x라고 왜 생각을 했나 모르겠네. 자, 이제 됐고.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지우고, 요거 지우고, 이거 y로 바꿔주고, 요것도 y로 바꿔주고, 리프레시하고, 간격 0.3초로 하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자카 툴에서 생성한 파일이 이렇게 멍청하게 쓰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진 않았을 텐데 분명히 요 어딘가에 무슨 기능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이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 됐죠? 가변장 돌리면 됐죠? 아 힘들었다. 어쨌든 해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올라갑니다. 4095 내려가요. 0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짜잔 됐습니다. 그럼 이거 하는 방법이 좀 복잡하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간주는 해놓고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그때 가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방법이 이거는 지금 좀 잘못된 말이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자, 일단 한 줄 한 줄 적자면 이거 그냥 별도로 슬라이드를 뺄게요. 요거는 그 필요한 함수에 대한 부분이고 요거 x가 아니라 y였죠. 자카 툴에서 생성한 차트를 메인에서 활용하려면 자 먼저 이거 UI.c의 추가 그리고 UI.h에 이거 추가 그리고 UI 스크린 1.c의 수정 UI 스크린 1.c의 수정 요 모양으로 원래 얘가 요 앞에 있던 부분인데 삭제하고 요쪽으로 빠졌다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러면 이제 메인에서 땡겨 쓸 수 있다. 이제 다 됐죠? 주요 코드. 아, 어려웠다. 전역 변수. 셋업에는 할 거 없고 루프에 요만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코드가 됐다. 다들 이해하실 수 있죠? 자 다시 결과물 보여드리면 요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더라. 와. 자, 이제 코드 저장.
그리고 요거는 이거를 압축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수정 이게 자카 파일이 수정한 게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열지? 플랫폼 IO 여기에 라이브러리 안에 UI 안에 소스 안에 요거 소스를 압축하면 되네요. 이그젠플 3의 UI 오 뭐냐 카피해서 저장. 자 이제 그럼 차트도 끝났어요. 이제 다음 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굉장히 어려웠네요. 칼라 휠이라는 거를 한번 또 극복을 해보도록 하죠. 칼라 휠이라는 게 뭘까? 뭐 하는 놈인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생소한데요. 칼라 휠이라는 거는. 요렇게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입력 인터페이스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터치가 있어야 뭔가 의미가 있겠죠. 지금 여기다가 터치하면 지금 이 색깔이 뭔가가 화면에 나온다든지 그렇게 의미가 있으니까 요거는 자 터치가 될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의미 없음. 이미지 버튼. 이미지 버튼도 아마 버튼이겠죠? 버튼이겠죠? 조금 더 현란한 모양의 버튼인데 얘도 터치가 있어야 의미가 있으니까 얘도 터치가 될 때 하겠습니다. 키보드도 터치가 될 때 하겠습니다. 키보드 생김새를 미리 좀 보여드리자면 요런 거 아까 다 봤죠? 요렇게 생긴 거 키보드고 터치가 안 되면 딱히 의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거는요. 자카툴에서 지원 안 하는 거니까 아까 여기 차트 봤듯이 막 코드가 왔다리 갔다리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직접 타이핑해 가지고 쓰는 방식이어야 되니까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게 스핀박스, 스피너, 탭뷰 요 세 개만 보면 되겠네요. 스핀박스 보겠습니다. 스핀박스는 무엇인가? 스핀박스 이거는 요렇게 더하기 마이너스 이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뭔가 설정값 같은 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젯이네요. 그럼 얘도 터치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뭐 하드웨어 버튼 눌러가지고 요 안에 값 바꿔봤자 무슨 이 위젯을 쓰는 의미가 없잖아요. 라벨에다가 띄우면 되는 거니까 요것도 터치가 될 때 얼렁뚱땅 쑥쑥 넘어가는데요. 자, 스피너 보겠습니다. 스피너 이거는 초반에 봤던 걔네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뭐 이렇게 작업 중, 로딩 중 이런 이런 걸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얘는 뭐 기능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띄워놓는 게 다네요. 좋아. 그럼 얘는 띄워놓는 거를 예제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 적이 있긴 있지만 예제 4번 화면에 스피너를 띄워놓기만 하는 간단한 예제. 뭐 함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API가 없습니다. 생성하는 거 끝. 뭐 속도 같은 거 조절한다 이런 것도 아예 없네요. 뭐 컬러 정도는 조절할 수가 있겠죠. 좀 황당하긴 한데 여기 나중에 캡처 자료 넣을 거고요. 스피너 넣겠습니다. 여기죠. 스피너 1 두 개를 넣었죠. 스피너 두 개를 딱 넣어가지고 뭔가 눈알 느낌으로 딱 해가지고
얘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아크. 아크 맞네. 얘는 빨간색, 얘는 녹색 이렇게 해서 좀 컬러를 바꾸고 아크. 이 뭐지 이런 것들은? 뭐 요 정도만 지금 간단하게 바꿔가지고 그냥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의 메인 코드는 아무것도 필요 없겠죠? 루프도 기본 상태, 전역 변수도 필요 없는 상태, 이대로 두면 되고 UI 파일 싹 다 잡아서 쓰레기통에 넣고 이걸로 바꿔치기 하면 끝이죠. 바로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야, 차트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간을 잘 보냈네요. 왜냐면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한두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시간 잘 때웠네요. 일부러 시간 때운 건 아니에요. 안 돼가지고 그랬던 거고, 저도 뭐 모든 거를 지금 다 잘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열공해가지고 LVGL을 격파하자, 이게 지금 목적인 거지. 제가 어마어마한 LVGL 고수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왜 빨간 줄이 끄였죠? UI.h. 근데 왜 또 에러는 안 나지? 기분 나쁘게 빨간 줄 여기 왜 꺼놨죠? 됐죠? 끝났죠? 스피너였습니다. 색깔 구분이 좀 잘 안 되네요. 빨간색, 녹색입니다. 뭔가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어디 이거를 써먹으면 좋을지는 다음에 우리 고민해보고요. 얘는 이게 다네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예제 4번. 초간단 예제. 자, 이제 마지막 위젯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아있는 녀석은 얘는 뭐 코드 없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이거 했고, 탭뷰 보겠습니다. 탭뷰. 아, 이거 좋은 거죠? 이거 우리 LCD 화면이 쪼개놨잖아요. 그 쪼개난 화면을 여러 개로 분할해서 쓰기 위해서 여러 개의 탭을 두고 요 안에 컴포넌트를 집어넣는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LVGL의 위젯은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자기 자신의 위젯이 어떤 그 상위 컨테이너에 포함이 되는지를 계층 구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은 아마 그 스크린에 아마 스크린에 붙어 있겠죠. LVGL 화면 요 자체가 지금 UI 스크린이라는 거가 들어가. 이 스크린도 하나의 위젯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자카 툴에 기본으로 생성하게 되면 여기 스크린 1이라는 게 하나 생성이 되거든요. 그럼 스크린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스크린이 여러 개라는 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나중에 스크린 1에서 스크린 2로 이렇게 변환하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거실 제어하는 화면을 만들고 여기다가 화장실 제어하는 화면을 만들면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뭘 누르면 이 스크린으로 이동이 된다. 여기서 뭘 누르면 다시 메인으로 간다. 이런 게 가능한데요. 그럼 지금 이 스크린이라고 하는 위젯에 이런 형태의 컴포넌트 위젯은 컨테이너라고 불러요. 그냥 화면에 아무것도 보여지는 건 아니고 다른 컴포넌트를 위젯을 그룹핑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UI 스크린 1이라는 거 안에 버튼이 이렇게 배치될 수가 있겠죠. 그럼 스크린 안에 포함된 위젯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크린의 차일드는 지금 탭뷰라는 게 될 거예요. 탭뷰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요 누를 수 있는 버튼 하나하나가 탭이라고 불러요. 마치 여러 개의 화면이 포개진 것 마냥. 그러면 요 스크린 안에 탭뷰가 차일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가 요 안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탭이 1번, 2번, 3번 탭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1번 탭 안에 제가 버튼 두 개를 이렇게 넣어 놨잖아요. 그러면 1번 탭 안에 이 버튼 두 개는 차일드가 되는 거예요. 얘를 눌렀을 때 튀어나오는 애들이죠. 2번 탭을 눌렀을 때 나오는 애들은 예를 들어 좀 전에 봤던 스피너였다면 얘를 누르면 스피너가 여기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탭뷰를 잡아 넣은 다음에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까지 자카툴에서 다 기본으로 지원을 하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지우고 우리가 수동으로 코딩으로 제기를 잡아 넣을 줄 필요 없이 뭐가 차일드고 패런트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뭐였죠? 지금 뭘 했어야 되죠? 탭뷰. 탭뷰. 자, 탭뷰가 이렇게 있고 일단 탭을 여러 개로 한번 나눠보죠. 그럼 탭을 여기 있죠. 탭 페이지라는 걸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카툴에 add 탭 페이지. 네임은 실제 그 변수 이름 같은 거죠. 탭 페이지 1이라 하고 타이틀은 페이지 1 하겠습니다. 페이지 1. 그럼 여기가 페이지 1이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리고 add 하면 한 개가 더 나오겠죠. 요거는 페이지 2. 3개 정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니다. 지금은 2개밖에 못 만들겠네요. 어떻게 지금 할 거냐면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1번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 1으로 가고 2번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 2로 가도록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탭이 여러 개면 터치가 가능해야 탭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터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는 2개로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고. 아방가르 TV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탭 페이지 1, 탭 페이지 2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선택이 가능하네요. 그럼 탭 페이지 1을 선택하고 요 안에 내가 필요한 여기 안에 종속될 위젯을 배치를 하면 되겠죠. 뭐를 한번 넣어볼까? 뭐를 넣죠? 스위치. 그러니까 스위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잘 보세요. 하이라이트 잘 보시면 탭뷰 바깥에 스위치 1이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은 스위치 1의 패런트는 스크린 1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아마 얘를 끌어다가 놓으면 여기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페이지 2를 선택하게 되면 얘는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페이지 1일 때 얘가 요 안에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럼 스위치 1 아예 이렇게 하면 되나? 좀 수동으로 이렇게 넣어줄 필요는 있네요. 그러면 스위치 2개 하고 페이지 1은 스위치 2개를 잡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예시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죠. 이거는 리빙룸의 전등을 켜고 끄는 어떤 스위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이 라벨도 요 페이지 1 안에 차일드로 들어가야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라벨 하나 더 해가지고 얘도 요 안에 차일드로 넣고 이거는 뭐 할까? 레스트 룸
하겠습니다. 레스트룸 이렇게 좀 이렇게 간격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예쁘게 자, 이제 페이지 2는 뭐를 한번 잡아놓을까? 슬라이더 하나 잡아놓고요. 여기 2번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슬라이더 하나 넣고 요거는 슬라이더 이름은 뭘로 하냐면 라벨 하나 넣고 이 뭐 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요거는 앞에다가 뭐라고 쓸까? 마이 에너지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마이 에너지 됐고, 그리고 요 아래 안에다가 저 스피너를 하나 놓도록 하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스피너.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 UI를 한번 구성을 해보죠. 그럼 예제 5번은 예제 5번 버튼 1을 누르면 탭 뷰에 페이지 1으로 이동하고 버튼 2를 누르면 탭 뷰에 페이지 2로 이동이 되도록 하시오. 그러면 이동시키는 함수를 찾아야 되겠죠. 찾아보겠습니다. 요렇게 되는 함수. 탭 체인지 탭 요 바로 있네요. 잠깐만요. 근데 지금 이걸 하려니까 갑자기 목이 말라가지고 저 물을 다 먹어서 물 한 병만 가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목말라요. 자, 문제는 이 탭 아이디가 탭 아이디 상관없겠구나. 자, 요거 함수 호출하면 그냥 끝나는 거네요. 상당히 별거 없는, 자, 탭뷰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환할 탭의 이름. 아마 요 탭 이름이 이거겠죠? 요 탭 선택했을 때 여기 네임이라고 된 부분 보이잖아요. 요게 탭 자기 고유한 이름이 될 거니까 탭 페이지 1, 탭 페이지 2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집어넣으면 전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바로 빡 드네요. 문자열로 적어놓고요. 저 해보겠습니다. 요거 UI 익스포트하고 싹 다 지우고 잡아놓고, 그러면 여기 UI.C에 뭐 되게 많이 있는데 탭 페이지 1하고 2도 문자열이 아니네요. 오브젝트 자체를 잡아 넣어줘야 되는 거였네요. 아하, 이거 문자열 아닙니다. 익스턴 돼 있겠죠. 얘는 탭 페이지 1, 2 다 있네요.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자, 가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자, 버튼 2개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샵 전역 변수 샵 define btn1이 18번 btn2가
19번. 셋업에서 핀 모드 해줘야 되죠. 셋업 요 위치가 아니고 시리얼 비긴 다음에 하겠습니다. 핀 모드 BTN1이 인풋 풀업이다. 그리고 버튼 1, 2 눌러졌다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if 디지털 리드 BTN1이 로우다. 딜레이 300이다. 세터링 방지. 그럼 여기다가 버튼 1을 누르면 탭 1로 전환 이라고 할 거고, 버튼 2를 누르면 탭 2로 전환 BTN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지금 호출돼야 되는 함수가 바로 요거죠. 딱 쓰고 탭뷰 이름은 이제는 뭐 UI 뭐 쓰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요. UI 탭뷰1 이게 탭뷰 이름이고, 그럼 전환할 탭 이름은 UI 탭 페이지 1이겠죠? 왜? 이거 아니야? 이거 문자열 넣으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UI 탭 페이지 1이라는 거는 과연 뭘까요? 여기 보면 add 탭이라고 하는 함수 원형을 보면 const 캐릭터 저 별 모양 된 거 보이죠? 저 자체가 문자열을 넣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실제 오브젝트가 존재하긴 하지만, 컨테이너가 존재하긴 하지만 함수로서는 요 이름을 집어넣어 주는 것 같네요. 여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문자열로 집어넣는 게 맞네요. 다시 정정. 됐죠? 여기 있는 UI 탭뷰 1이라고 된 거, UI 탭 페이지 1이라고 된 거는 실제 다양한 위젯을 집어넣기 위한 어떤 실제 내부적인 오브젝트 위젯인 거고, 탭뷰에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뭐랄까, ID 개념에 네임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 됐네요. 그러면 업로드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1을 누르면 페이지 1, 2를 누르면 페이지 2. 끝입니다. 자, 이제 업로드 됐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화면이 생각보다 산뜻하네요. 요런 화면이 만들어졌고요. 자, 어차피 터치는 안 되니까 이렇게는 바꿀 수 없고, 자, 요거 누르면 페이지, 뭐죠? add 탭. 저 함수 이름을 잘못 썼네요. 그래, 뭐가 이상하더라. 그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네. add 탭이라는 거는 탭을 추가하겠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있었네요. add 탭, change 탭 이걸 눌러야 되죠. 그죠? 요거 보면 ID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지라고 했는데 역시나 엉뚱한 함수를 쓰고 있었네요. 자, 그럼 이거는 보면 여기가 탭뷰 ID가 들어가고 요게 저 안에 들어가는 각 탭의 ID가 들어가야 되겠죠. 탭 전체 탭 뷰고 요거는 각 탭의 ID, 이거는 ON이냐 OFF냐 두 개가 있죠. 요거는 탭을 전환하는데 애니메이션을 적용한다. 부드럽게 이렇게 전환되는 걸 말하는 거고, 탭을 전환하는데 애니메이션 없이 즉시 전환한다. 애니메이션 그런 거 지금 안 하겠습니다. 요걸로 하도록 하죠. 그래, 뭔가 이상하다라고 분명히 아닐 텐데 설명 정정할게요.
아니었습니다. 자, 탭 뷰 1이고 이게 탭 페이지 1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죠? 이게 맞는 거지. 이 왜 또 안 돼? 아이디 잠시만요. 아이디는 숫자로 써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서를 자세히 안 읽어서 그런 것 같네요. 아이디가 뭘까? 아이디가 뭘까? 상당히 심란하네. 체인지 탭에 체인지 이 뭐 설명도 없단 말이죠. 이 뭐 그 아이디라는 게 뭘까? 배열 번호 같은 거를 말한다면 0번, 1번 이런 걸까요? 한번 해보죠 뭐. 얘가 0번이고 얘가 1번이고 그럼 이게 0번이 일단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라고 한번 간주를 해보고 1번이 그 두 번째 페이지라고 간주를 해보겠습니다. 딱히 설명이 없어요. 리네임 탭 그죠? 아이디가 이 뭐 뭘 의미합니다라는 게 여기 없으니까 이제 상상력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JE1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될까요? 된다 안 된다 눈치껏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과연 될 것인가? 정 맞는 거였네요. 이거는 저 지금 접촉 불량이라서 페이지 1, 2 전환되죠? 페이지 2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1 나중에는 어차피 터치 가지고 이게 기본 위젯 자체가요 터치 입력으로 자동적으로 바뀌어질 거니까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본 거지. 왜 안 눌러지냐? 된다 그죠? 사실 딱히 의미 없는 부분이긴 했으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잘못 설명이 됐네요. 자 여기는 탭 번호 여기 이제 탭 번호는 탭 페이지 순서대로 0부터 시작한다. 주요 코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흥미진진한 LVGL이었죠. 그럼 여기까지 다 됐고 이제 코드 저장하고 모든 그 위젯을 아직 모든 건 아니지만 지금 필요한 위젯은 다 살펴본 것 같네요. 5번 이거 압축하고
조금 빨리 끝났는데요. 이제 다음 주 할 거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적어보죠. 5편에서 할 내용. 녹한다의 LVGL 5편에서 이어질 내용. 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다음 주에 바로 이제 터치되는 LCD를 달아버리겠습니다. 1. 지금은 터치가 안 되는 ILI 9342를 연결했지만 5편부터는 터치가 되는 ILI 9342를 연결하도록 한다. 터치가 일단 그 절차 자체가요. 기본 그러니까 1에서 4편까지 진행했던 기본 코드에서 터치 인식이 되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터치 인식된 좌표를 LVGL에 넘겨줌으로써 터치 입력이 가능해진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요. LCD별로 터치 인식을 담당하는 그 소자, 칩이 서로 다르기에 LCD별로 라이브러리가 다를 수도 있고 코드가 다를 수도 있다. 녹한다는 그 ILI 9341과 여기 ILI 9341에 대표적으로 달라붙어 있는 터치 칩이 있어요. 그게 뭐 X모로 시작하는데요. 여기 그게 적혀 있으려나? 여기 저 모르 XP 뭔가 뭐 하는 그 전용 칩이 있습니다. ILI 9341에 달려 있는 그 칩을 기준으로 함. 그러니까 두 가지 칩이 있어요. 화면을 보여주기 위한 칩이 있고 터치 인식을 받기 위한 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두 개의 터치, 지금 터치랑 상관없이 LCD 보여주는 거는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터치 칩을 그 좌표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좌표를 어디다가 넘겨줘야 되냐면 기본 코드에는 이미 다 있어요. 마이 터치패드 리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요 안에 인식된 좌표를 LVGL의 요 데이터 포인트 XY로 넘겨주게 되면 자기가 요 좌표가 이제 터치가 되면 인식이 됐구나. 위젯에 연동을 시켜가지고 터치 입력이 가능하도록 구동되는 겁니다. 한글 폰트 쓰는 거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런 것도 좀 하고 넘어갈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지금 좀 소소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일단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위젯을 한 바퀴 쭉 요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거까지 다 살펴보고 터치가 빨간색이 아니구나. 주황색으로 된 거하고 빨간색으로 된 거 이거 다 살펴보고 뭐 한글 넣고 그리고 QR 코드 집어넣는 것도 있거든요. QR 코드 집어넣고 기타 등등 이거 터치하기 이전에 좀 더 스크린 화면 전환하고 이런 것도 지금 안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좀 한번 메모해 놔보죠. 이거 할 수도 있고요. 요거 할 수도 있고 현재 스크린이 가로 방향을 기준으로 하는데 세로 방향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런 거 지금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고 배경색을 어떻게 바꾸겠는가? 이런 거는 뭐 작가 툴에서 똑똑똑 눌리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 다음 한글 폰트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쌍화차님은 이거 몰라서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작가 툴 사용하면 엄청나게 쉽습니다. 톡톡톡톡 하면 바로 한글 폰트 바로 튀어나옵니다. 언젠가 해야 할 내용 메모.
이건 일단 이거대로 하고요. 특별하지 않으면 여기 위에 있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할 거는 터치 입력을 받아서 그 위젯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게 상호작용한다는 게요, 생각보다 절차가 많이 있어요. 일단 4-1 4-1은 화면에서 터치를 했을 때 다른 위젯의 모양을 바꾼다. 다른 위젯과 상호작용한다. 요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2번 4-2번 화면에 터치를 했을 때 ESP32와 상호작용한다. 이거 두 개가 살짝 좀 결이 달라요. 1번 4-1번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림 1, 그림 2. 그림 1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버튼 두 개라고 하죠. 버튼 1, 버튼 2 두 개가 있어요.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여기 있는 그림이 그림 2로 싹 바뀌는 거예요. 요걸 누르면 그림 1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요 작업은요, ESP32에서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LVGL 자체에서 되는 거예요. 작가 툴 자체에서도 그게 가능합니다. 버튼 1을 누르면, 엄밀히 말하면 ESP32에서 해줘야 되는데, 작가 툴에서 코드를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준다. 이게 올바른 표현이겠네요. 작가 툴에서 예를 들어 여기 있는 페이지 1이라고 하는 거를 누르잖아요. 나 혼자 보고 있었네. 작가 툴에서 요 탭뷰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페이지 1이라고 하는 탭을 누른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add 이벤트 누른 다음에 다른 위젯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그림 2로 바꾸는 작업을 하겠다. 그럼 우리가 ESP32에서 코드 작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작성을 해도 되고,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간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버튼이라든지 뭔가 누를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그거를 손가락 가지고 터치를 합니다. 탭한다라고도 표현하죠. 하여간 딱 누르게 되면 LVGL이 눌러졌다고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벤트라는 게 실행이 됩니다. 이 LVGL에서는 이벤트라고 그 용어를 말해요. 근데 이거는 아두이노 ESP32 코드에서는 함수 포인터입니다. 콜백 함수예요. 그럼 작가 툴에서 함수 하나를 제시를 해줘요. 그 익스포트 해줍니다. 그럼 그 함수 안에다가 내가 할 일을 작성을 하면 돼요. 그럼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나는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코드를 그 안에 작성을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하게, 그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저것 짬뽕이 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제가 괜히 지금 작가 툴이 편하다고 들고 나온 게 아니니까요. 나중에 터치 가능한 LCD가 달라붙었을 때 ESP32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여드릴 거니까, 생각보다 어쩌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요 두 개. 요 4-2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화면을 터치했을 때 ESP32 LED가 켜지거나 꺼진다. 버튼 누르면 릴레이가 켜지고 꺼진다. 모터 속도를 조절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제 피지컬한 것하고 상호작용하는 거고, 요거는 위젯과 위젯 간의 상호작용인 거예요. 버튼 눌러지면 이 위젯의 컬러를 바꾼다. 요 버튼을 누르면 뭐 슬라이드가 움직인다 라고 하든지 뭐 그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와, 요 빨간 딱지 붙어 있는 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데요. 얘네들도 생각보다 재밌는 애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터치 되는 거, 여기 오렌지 색깔로 된 딱지 있잖아요. 요거 우편에서 떼고, 그리고 나서 약간의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뭐 실제로 LED 같은 것도 제어해보고, 그리고 뭐 센서 값 같은 것도 화면에 출력해보고, 몇 가지 좀 심플한 예제를 LVGL로 좀 구현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응용을 해야 되는 거 좀 하고,
빨간 딱지 붙어 있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요거는 자카툴에서 전혀 코드를 생성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여기 매뉴얼만 보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거 하나하나 보면서 만드는 작업. 자카툴 없이 LVGL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별도로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결과물이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재밌죠? 좋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게 큰 노력을 안 하고도 LCD 화면에 이렇게 멋있는 UI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메리트가 있어요. 참. 다음 주는요. 이제 이번 주 라이브 방송은 끝났습니다. 다음 주는 날짜가 20일이네요. 5월 20일, 5월 21일 오후 8시 15분에 LVGL 5편, LVGL 6편이 요날 진행이 될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날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용덕님, 제가 인사를 드렸던가요? 내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네요. 반갑습니다. 했다면 한 번 더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한다가 한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LVGL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재미가 있었다. 흥미진진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앞으로 있을 더 흥미진진하고 더 재미난 콘텐츠들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녹한다에게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투자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저도 뭐 투자되는 게 있어야 앞으로 파워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모든 자원을 녹한다의 유튜브 채널은 수익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해봤자 48시간에 녹한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 2,000원입니다. 이틀에 2,000원밖에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파워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녹한다 채널에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녹한다가 먼 미래까지 라이브 방송을 접지 않고 오랫동안 하는 대신에 단 조건이 광고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후원을 하겠다라는 담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제가 믿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은 사실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기브 앤 테이크. 저도 테이크 되는 게 있어야 기브하는 마음도 이렇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녹한다는 기브만 하고 있고 테이크는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녹한다를 외면하지 마시고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십시오. 강제로. 강제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후원 안 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은 돈을 내신 분만 알려드리겠다. 이 부분은 입금하시는 분에 한해서 내가 코드를 보내드리겠다. 이런 태도를 취한 적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저는 모든 자료가 다 오픈되어 있고 비밀도 없고요.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입을 벌리고 넙죽넙죽 받아만 드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적절한 타이밍에 한 번씩 테이크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다르게 녹한다를 서포트 해주시는 방법이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누르시고 금액을 딱 선택을 하시고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빡 하시고 3분의 1 정도 유튜브가 수수료를 떼먹습니다. 3분의 1 많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수수료 떼일 필요가 없습니다. 계좌로 후원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기 SSS님처럼 저렇게 성금요, 후원금을 저렇게 보내주시면 녹한다가 확인을 하고 5편에서 라이브 방송 시작할 때 출석 체크 하시면
그 입금하신 내역이 이렇게 딱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감사의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 채팅방 있어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방송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소통하기 어렵잖아요. 카카오톡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 6개의 글자를 딱 검색하시면 한 200여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신 채팅방이 딱 검색이 될 거예요. 2024-0101 비밀번호입니다.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자, 뭐 이제 더 녹한다를 붙잡으실 분들이 없죠? 그러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이제 뭐 혹시나 그 실습할 그 LCD 준비하실 분들은요. 다음 주는 이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크기는 상관없어요. 화면 크고 작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해상도가 같기 때문에 뒷면을 딱 뒤집어 보시면요. ILI9341이 여기에 칩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딱 이 자리에 없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 자리 비었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얘는 있죠. 이게 터치 인식하는 칩인데요.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터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니까요. 요게 까만 색깔 칩이 달라붙어 있는 요거 여기 터치 뭐 이런 핀이 있다라고 해서 얘가 터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칩이 없기 때문에 터치가 되는 ILI9341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